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은요,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에 계신 조수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대한두통학회에서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대한두통학회가 두통 환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돼서 지금 환자들이 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이 오기를 바라고 저도 이 자리에 오늘 앉게 됐네요. 편두통 자체가 한쪽 머리만 아픈 게 편두통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통이라는 게 편두통의 두통과 특징적인 증상이 반복되고 아주 흔하고 아주 힘든 뇌질환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나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뇌전증이나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병보다도 더 세계적인 부담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최소한 응급실 가는 일은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편두통이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내가 왜 아파요? 내 머리에 혹시 무슨 다른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편두통이 왜 생기는지를 물어보시는데 편두통은 뇌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뇌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주로 시상이라고 하거든요. 뇌의 한 부분에서 발생을 해서 뇌로 쭉 그런 자극들이 전달되는 거죠. 또 우리가 조진 편두통 같은 경우는 후두부부터 해서 피질 확산성 억제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민감하다, 섬세하다 하는데 편두통 환자분들은 제가 가끔은 섬세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빛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주변의 변화를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두통이 더 자주 올 수도 있지만 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러게요. 능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유전적인 병도 굉장히 커서 할머니,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아버지, 딸 이렇게 3대가 머리 아픈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유전적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두통이 이렇게 있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머리 아프고 끝날 것 같지만은 아플 때는 열심히 치료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아플 때는 또 잊어먹고 있고 또 아플 때는 응급실 이게 반복되는데 편두통의 가장 큰 특징이 반복성이에요. 이제 그 전부터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맨 처음에는 피곤하다든지 막 단 것이 땡긴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가 그 다음에 두통이 좀 더 피곤하고 나면 이제 두통이 시작될 수도 있겠고 식으로 하루에 이제 한 달에 한 3번 아프신 분도 뇌에서 무슨 물결이 왔다가 빠지는 것처럼 뇌가 점점 민감해졌다가 그 다음에 두통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아주 지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두통을 어떤 이제 주기성 뇌질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는 뭐 전혀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가 날 수도 있고 평상시는 자극적이지 않은데도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아프기 전이란 뜻이거든요. 전구기에는 뭔가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때 약을 먹기도 해요. 그럼 빨리 낫거든요. 그러니까 촉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촉이 오는 거죠. 난 두통이 올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기 때문에 내가 두통이 올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난 이미 두통이 올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빛이 번쩍번쩍 거린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한 두통, 너무너무 심해서 머리가 쿵쿵쿵 울리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져서 그냥 눈 감고 어두운 방에 누워 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떤 분은 개운하다라는 말도 하시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난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난 치매가 올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마저 생겨요.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조짐을 보여주는 건데 조짐을 겪어본 분은 알아요. 어떻게 뇌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쪽 부분에서 불이 번쩍번쩍 거린다든지 이렇게 섬광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빛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두른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 두통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증상도 뇌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편두통을 제일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뇌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뇌에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뇌가 우리가 말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손도 쓰게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편두통에 동반된 증상이 다양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증상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네. 편두통이 얼마나 흔한지 아세요? 편두통은 보통 6분의 1, 인구의 7분의 1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다 괄호를 넣어놨죠. 그냥 누구나 확실한 편두통은 그렇게 우리나라 많지가 않고 오히려 편두통인 것 같은데 좀 특징이 좀 덜한 편두통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편두통이 아닐까? 의사도 이게 다른 두통일까 생각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진단이 우리가 평균 10년 이상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되죠. 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그러게요. 치료를 할 텐데요. 네. 이게 두통이 어떻게 보면 아플 땐 너무 아픈데 안 아플 땐 좀 멀쩡하고 그러니까는 아플 때는 아파서 병원을 갈 엄두를 못 내고 안 아플 땐 또 안 아파서 넘어가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애들도 엄마가 머리 아픈 걸 눈치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편도 같이 오셔서 아우 당신 좀 치료 좀 해서 빨리 좀 좋아지라고. 왜냐하면 이 두통 환자분들이 특별한 날, 규칙성이 깨지는 날 많이 아프니까 그 중요한 뭐 아들 졸업식 날, 그날 아이고야.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쓰러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삶을 위해서도 본인의 두통을 굉장히 잘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을 하세요. 뭐 난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가 아파요. 뭐 목이 아플 때 아파요. 스트레스 탓으로 머리가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오늘부터 스트레스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고 방금 두통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못 만들거든요. 못 만들어요. 또 하나 스트레스가 많아도 머리가 아픈데 스트레스가 줄어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학생들 특히 시험 전에 밤새서 이제 시험 볼 때 좀 망치고 시험 끝나고 긴장 풀리니까 또 아파요. 맞아요. 긴장 풀리면 더 네, 또 아플 때 아파요. 있어요. 그럴 수 예. 있어서 스트레스가 두통의 원인은 아니고 또 하나는 두통 오기 전에 아까 제가 이렇게 쭉 내가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 전에 좀 더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긴 해요.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서 스트레스가 편두통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편두통의 하나의 이제 유발 요인, 원인은 아니고 하나의 네. 자극되는 걸로 스트레스가 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편두통을 치료해야지 스트레스만 치료해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또 가장 또 흔히 듣는 게 목이 아파서 머리가 아픈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목이 아파서 머리가 아플까요? 근데 이제 이건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머리가 아프기 전에 목 아픈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 7, 80%. 그리고 목 아픈 게 두통 내내 계속 아프고 끝날 때까지 아픈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 아픈 것조차도 편두통의 증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목을 치료하니까 좀 좋아졌어요라고 하는데 편두통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도도 좋아지기는 해요. 우리가 치료를 안 해도 보통은 3일 있다 좋아진다. 3일 내엔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재발될 수 있어서 다음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거죠. 목이 아파서 머리 아프시다가 아니라 편두통 때 목이 아플 수 있다. 여기 방금도 여기 지금 체해서 머리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 많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두통 환자를 위한 수기 경모전을 하거든요. 네. 했었는데 그때 1등 하신 분의 그 수기 내용이 자기는 계속 체해서 머리 아픈 줄 알았는데 이제 편두통인지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편두통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체한 것처럼 느끼는 부역, 부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장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 막 먹으면 더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난 토하고 나면 나아요라고 하는데 그게 토에서 낫는 거라기보다는 편두통의 하나의 증상이고 편두통을 잘 치료하면 속도 좋아지고 두통도 좋아집니다. 근데 체한 거를 치료만 한다고 두통이 좋아지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특징 반복성.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체하는데 복통과 설사가 있다. 뭐 장염이 있어도 두통이 있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네. 그런 증상 없이 체하면 머리 아프다. 이거는 거의 99% 편두통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체한 걸 치료한다고 두통이 해결이 되질 않고 그쵸. 두통을 치료하시다 보면 체하는 증상도 잘 치료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러면 신경과에 신경과로 찾아가서 오시는 게 좋을 한번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난 축농증 때문에 맞아요. 두통이 그런 있어요라고 분들도 말을 해요. 계세요. 예. 네. 그래서 뭐 콧물도 나고 맨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렇고 수술 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뇌 촬영 가끔 하다 보면은 상악동에 이제 그 축농증처럼 보이시는 분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아까 목 사진도 정상적인 사람의 한 80%가 목 사진에 이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축농증이 있는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에 축농증이 있는 게 원인은 아니에요. 그런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근데 축농증이 두통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갑자기 뭐 여기 누르면 아프다든지 열감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마리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편두통은 무슨 의학과인가요? 어디를 찾아서 신경과로 오시면 됩니다. 신경과. 네. 예. 그렇게 신경과로 생각해 오시면 주시면 될 좋을 것 것 같고요. 같아요. 맞아요. 월경전에 온다는 게 있는데 편두통이 여성한테 특별히 더 많잖아요. 이 호르몬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사춘기, 월경하면서 두통이 시작되고 네. 폐경되면 좀 많이 줄죠. 그래서 호르몬의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신 거고. 돕겠습니다. 또 아까도 네. 말씀하셨듯이 눈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맞아요. 눈이 이제 우리 뇌신경 2번이라고 하는데
눈이 아프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과들 다 거쳐서 뭐 녹내장 아니라고 검사 다 하고 오시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 눈을 뽑아내고 싶다, 눈이 뽑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증상이 편두통의 증상이라 편두통이 그냥 두통이 아니에요라는 걸 자꾸 강조시켜 드리는 이유가 그런 점에 있고, 아까와 같이 다양한 뇌 증상이 생기는 일이다라는 거죠. 폐경 이후에 맞아 더 자주 아픈 분들이 있어요. 사실 폐경이 한번 두통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 여성분들의 폐경이라는 거는 폐경 자체에 따른 호르몬 변화도 많고 그렇죠. 굉장히 힘들 때 아닙니까, 이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두통이 또 약물 과형 두통이 생기기도 쉽고, 그래서 이 시기, 폐경을 맞이하는 전후 시기가 두통을 한번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나빠질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이석증, 어지러워서 머리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석증을 알았는데 나았어요. 근데 나는 이석증이 1년에 두세 번 반복되고, 그리고 이석증처럼 뱅글뱅글 도는 건 아닌데 계속 어지럽다고 하고 검사하면 이상 없다는 분들 제법 많이 신경과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뇌에서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어지러움도 많이 동반할 수가 있어요. 조짐으로 동반할 수도 있고, 두통에 같이 동반돼서 우리 전정 편두통이란 말을 하거든요. 네. 이때도 오히려 이비인후과에서 선생님들도 이석증에 대해서 어지럼증 치료가 아니라 편두통 약을 드리는 경우가 또 제법 많이 있어요. 두통 때문에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생길 수가 수 있군요. 있죠. 이제 방금 이제 주문하신 분 중에 타이레놀을 2알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두통이 아까 출산보다 더 아프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타이레놀로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타이레놀 한 알만 먹어도 낫고 양호실 가서 잠만 자도 낫는데, 되게 한 20, 30대, 30, 40대 넘어가면은 효과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린 편두통 전문약을 좀 먹으시는 게 낫습니다. 네. 또 어느 시기에 먹는지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비읍치의 희은님께서는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부프로펜이랑 타이레놀 같은 약을 이제 동시에 자주 같이 먹긴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그러니까 주셨어요. 이제 외국 약 중에서 이렇게 복합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약이 하나의 기준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같이 먹을 수는 있는데 자주 먹으면 안 돼요. 자주가 횟수가 어떻게 보통은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한 달에 10번보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외래 오시는 분한테는 한 달에 한 5번 이내까지는 제가 1년에 한두 번 보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뭐 한 달에 뭐 6번 이상, 7번 이상 오시면 금방 10번도 되고 15번도 되기 때문에 그럴 땐 조금 더 뭐 개입하시는 거, 조금 더 조절하시는 게 낫습니다. 신경과 신경외과 같은 거 아니고요. 신경과 자체는 어떻게 내과적으로 저희가 병의 원인을 찾고 뇌랑 신경과 근육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저희 진단하는 곳이고요. 신경외과는 수술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신경과로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수술할 병은 정확히 신경외과로 보내드립니다. 네.